아마게돈. 아마게돈은 저주받은 행성입니다. 한때 이 행성은 우주의 어둠을 밝히는 찬란한 행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크는 이 행성을 파괴하고 불구로 만들었고 이제 행성은 전쟁만을 위해 존재하고 있죠. 이제 상처 입은 행성의 마지막 종말을 선사하기 위해 아마게돈의 짐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짐승이 거대한 학살을 초래할 것임을 알고 있지만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마게돈 야릭의 귀환 이야기입니다. 아마게돈 3차 전쟁 이후 짐승은 아마게돈 행성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성전군과 함께 그 짐승을 별과 별 너머까지 쫓아갔지요. 노인은 아마게돈의 짐승을 쫓아 이카리아 행성까지 도착했습니다. 짐승의 함대가 행성의 궤도를 뒤덮었고 행성은 죽음의 단말마로 전율하고 있었죠. 가즈쿨이 만든 산더미 같은 규모의 종말의 기계에서 방출된 녹색 번개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행성 지각은 에너지로 갈라지고 행성은 죽음의 격변 속에 뒤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노인 야릭이 이끄는 수척의 전함은 오크 함대의 심장부를 관통했고 야릭이 직접 이끄는 인류의 정례군이 바위투성이 산맥에서 기다리는 짐승을 공격했죠. 펜리스의 전사들이 불꽃, 번개와 폭풍서리의 마법으로 짐승을 결박하고 그 순간 모든 의지를 담은 노인이 내지른 클로가 야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러나 이카리아의 죽음처럼 필연적으로 짐승의 거대한 집게발이 노인을 움켜잡았습니다. 뼈가 부셔지고 야릭이 무너졌습니다. 거대한 번개와 함께 짐승과 함대는 사라졌습니다. 아수라장 속에서 검은 갑주의 펜리시안 사제가 노인을 끌고 사라졌습니다. 사실 노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게돈이 그를 필요로 하고 있었죠. 마치 썩어가는 파리에 붙은 파리처럼 아마게돈 행성에는 여전히 오크 함선들이 가득했습니다. 새롭게 나타난 스페이스 울프 함대는 마치 사냥하는 늑대처럼 빠르게 행성 궤도로 접근했죠. 곧 무자비한 함포 사격과 함께 파괴된 수척의 오크 함선들에서 불길과 오크 시체가 우주로 사출되었습니다. 커미사르 야릭은 그들이 불의 창처럼 오크 함대를 가르는 것을 지켜보며 강화를 준비했죠. 한편 행성에서는 월드이터 침공 이후로 지표면을 오랫동안 불태웠던 불의 계절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불의 계절 동안 인간과 오크 모두 지표면을 불태우는 살인폭풍 때문에 전쟁을 치르기 어려웠죠. 이 대균열 이전 불의 계절이 시작되며 전쟁이 지연되자 가즈쿨은 행성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과 오크 간의 고통스럽고 긴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었지요. 이제 지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그림자의 계절이 시작되며 인간과 오크의 충돌이 재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수십 개의 밀리타룸 연대를 비롯한 여러 지원군들이 속속들이 행성에 도착했습니다. 불의 계절이 끝날 무렵 커미사르 그레이브스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도착과 함께 다수의 기존 고위 장교들을 볼터로 교체시키며 장교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지요. 또한 선임 캐노너스 메르시아와 상급 도그마타 프레이가 이끄는 우리의 순교한 성녀님 성전군과 오르도 제노스의 인퀴지터 크로일 등이 아마게돈 행성에 도착했습니다. 지원군이 도착하자 행성 총독 아그문드 폰 루거는 새로운 공격의 때가 왔다 판단하고 지도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최근 도착한 커미사르 그레이브스가 신중함은 비겁함이라 협박하며 분위기를 잡았죠. 그리하여 스틸리전 연대의 현 최고위 장교인 로크 장군이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현 아마게돈 행성의 오크 본거지인 하이브 템페스토라와 적도 정글이 주요 목표로 정해졌죠. 그중 적도 정글이 핵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규모가 크고 오크 오염의 정도도 심했지만 이곳의 오크는 분열되었기에 적절한 계획만 있다면 그들을 파괴하여 기세를 잡을 수 있다는 이유였죠. 그리하여 로크 장군은 각종 경장감 및 화염계열 무기로 무장한 기계와 군대인 정화군들을 편성하여 정글 내부로 들어가는 대신 외부에서부터 정글 전체를 태워버리는 작업을 개시했습니다. 하이브 임페르누스에서부터 정화군들은 말라버린 초목대지를 불태우며 전진했습니다. 숲지대를 불태우며 오크를 잠시 몰아낸 덕분에 방어자들은 요새를 보강하고 재점령할 수 있었지요. 그들은 충분한 수의 각종 화학 무기를 갖추고 있었기에 숲 전체를 태울 수 있었고 오크들이 가득한 숲으로 들어가는 대신 숲 자체를 태워버린다는 전략은 효과적인 듯 보였죠.
포룬기 분지에서는 기계교의 아키옥토 편대가 상공에서 프로스퍼 폭격을 쏟아냈습니다. 광분한 오크들이 은신처에서 벗어나자 크리그와 카디안 연대가 집중 사격 아래 그들을 학살했죠. 막대한 손실에도 불길 아래 오크들이 점점 밀려나자 아마게돈 사람들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침공이 예고 없이 찾아오며 그들의 희망을 박살내었지요. 녹색 섬광이 어두운 하늘을 밝히고 오크와 인간 모두의 시선은 하늘의 불길에 사로잡혔습니다. 곧 거대한 균열이 열리고 수천 이상의 오크 함선이 쏟아지자 충격과 공포의 비명이 터져나왔죠. 그것은 가즈쿨 휘하의 천재 오크들이 만든 초거대 순간이동 장치 메가 텔리쇼카였습니다. 야리과의 지난 전투에서 이카리아 행성을 파괴한 기계 또한 바로 이것이었지요. 오크 전함 킬 크루저 열대가 합체해서 만들어지는 이 거대한 관문이 만들어내는 워프 균열을 통해 가즈쿨의 기함 킬 레카를 비롯한 거대한 오크 함대가 행성에 기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오크 함대가 행성의 무방비한 제국 함대를 격파하며 지표면으로 잔해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방어선은 불길과 잔해로 사라지고 곧 거대한 오크 함대가 행성 궤도를 뒤덮었죠. 곧 소행성부터 덜컹거리는 조잡한 비행성까지 온갖 오크 수송선들이 행성 지표면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에 흉악하고 거대한 오크 바이크인 빅 레바에 탄 와즈다카 거치맥이 있었습니다. 와즈다카 거치맥은 은하계 횡단을 꿈꾸는 전설적인 오크 폭주족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메가 텔리쇼카 기술로 대균열을 건너기 위해 가즈쿠를 도와 선봉으로 나섰다고 하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며 숨어 있었던 행성 지표면의 오크들도 전설의 오크 폭주족을 따라 미친듯이 열광하며 순식간에 와즈다카 아래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아마게돈의 대지를 짓밟겠다는 집념으로 수송선이 착륙하기도 전에 바이커제로 수송선에서 뛰어내린 다음 빨간 버튼을 눌러 워프 전멸 부스터로 행성 지표면에 도달했죠. 아마게돈의 수호자들은 오크 함대의 기습적인 접근과 이어진 상륙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궤도 무기와 대공포가 가동되었지만 이미 프라임과 세쿤두스 대륙의 첫 번째 오크 물결이 상륙한 후였죠. 오크 지상병력이 어떤 식으로 지표면에 그토록 많이 빠르게 상륙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선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지상 상륙에서도 전례 없는 기이한 순간이동 기술을 사용했다고 추측할 뿐이지요. 상륙한 오크들 대부분은 거치맥이 이끄는 각종 바이크, 웨건 등의 스피드 프릭 기계와 오크들이었고 일부는 비스트 스네가의 온갖 스퀴그 괴물들을 다루는 비스트 스네가 오크 부족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오크들 중 가장 먼저 행성 정복에 착수한 오크는 당연히 와즈다카 거츠맥이었습니다. 그는 제황무지와 알칼리 평원을 가로지르며 순식간에 거대한 스피드 프릭 폭주무리를 결속시켰죠. 각지에서 혼란 속에 후퇴하던 제국군 군대들은 와즈다카의 폭주 군단에게 짓밟혔고 장갑차와 전차들은 맹렬한 다카 폭풍 속에 파괴되며 행성 전체의 제국군 결속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즈쿨이 와즈다카에게 요구한 첫 번째 목표는 하이브 볼카누스의 포위였습니다. 오크 대군주의 분노를 사지 않으려면 와즈다카의 폭주족들은 볼카누스 방어선을 극복해야만 했죠. 거대한 오크 폭주족의 무리는 도시를 감싸는 볼카누스 산맥에 제국 방어선으로 쏟아졌습니다. 메리디움과 오리엠툼 참호선이 쏟아지는 오크들의 분노를 처음으로 맛보았습니다. 크리그 547 전선 연대가 결연한 의지로 참호진지를 사수했으나 광분한 오크들은 그들의 지뢰밭과 포대를 총탄과 맨몸으로 무자비하게 파괴하며 차단선들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와즈다카는 거대한 살인 바이커 빅 레바를 타며 모든 전선을 파괴했습니다. 마치 어디에나 있는 듯 붉은 잔상을 그리며 참호와 벙커 전부를 유린하고 크리그들을 박살냈죠. 그는 거대한 클라그레바 드레가로 적들을 쥐어짜고 다카로 그들을 피한계로 증발시켰습니다. 첫 전투 시작 후 단 몇 분 만에 참호전선 수십이 오크들의 난폭한 진격 아래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해방전선이 산맥에서 하이브로 이어지는 마네임 협곡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남았습니다. 로크가 이끄는 지원군이 서둘러 이동했지만 이동 도중 해당 방어선이 함락되고 말았지요. 로크는 절망했으나 그가 이끄는 지원군은 크리그와 사블라 및 아마게돈 기갑사단은 물론이고 우리의 순교한 성녀님 오더의 자매들까지 포함된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로크는 고민 끝에 황제 폐하께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기만을 기도하며 함락된 해방전선 뒤편의 화산 능선 지점에서 오크들을 맞이하기 위한 전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침액이 이끄는 오크 폭주족들의 속도는 그의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거침액에 바이크가 장갑차에서 막 내리려는 가드맨들을 도륙하며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뒤편으로 워트랙과 각종 오크 기계들이 로킷으로 전차들을 반응도 못할 속도로 파괴하고 포효하는 워바이커들이 돌진하며 보병 대열을 무너뜨리고 초파로 그들을 난도질했죠. 메르시아와 프레이가 이끄는 전투자매들만이 그나마 진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볼트와 화염방사기의 분노로 쏟아지는 오크를 맞이하고 있었지만 전세를 바꿀 수는 없었죠. 그때 스페이스 마린 건십이 오크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스페이스 울프 챕터 소속이었죠. 전방 램프 문이 열리고 3명의 펜리스 전사들이 외계인 무리들에게 볼터의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을 충격과 침묵에 빠뜨린 자는 4번째로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라진 전설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커미사르 야릭이 아마게돈에 돌아온 순간이었죠. 모든 자들은 그의 업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가즈쿨의 거대한 대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테라의 잃어버린 영혼의 종이 울렸다고, 그가 죽었다고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를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곧 무렁찬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데스 하이브에 살아있다. 야릭이 돌아왔다. 오크들조차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올드베일 아이를, 오크 파멜의 전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겁먹은 보이들이 주춤거리자 전투 자매들이 가장 먼저 반격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하늘에서 검은 발키리들의 탄 템페스투스 사이온 정예병들이 쏟아졌고 그 앞에서 야릭이 스톤볼트와 눈깔빔을 발사하자 주춤거리던 오크 무리는 이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와즈다카는 더 이상 공격을 펼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즈쿨이 그에게 화를 낼지도 몰랐죠. 하지만 어쨌든 전략적인 승리였습니다. 볼카누스 능선에서 제국군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적의 기세를 꺾었지만 볼카누스 방어선의 제국군은 사실상 패배했습니다. 남은 생존자 군대들은 하이브 볼카누스로 후퇴를 시작했으나 이조차도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와즈다카는 도주한 오크들을 쥐어패고 죽여가며 후퇴하는 제국군을 바로 뒤쫓았습니다. 데스콥스의 기병대가 와즈다카를 노리고 죽음의 돌진을 시도했으나 타이어 아래 짓밟혔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 선임 캐노네스 메르시아와 제피린 부대가 점프팩으로 강화하며 와즈다카를 습격했고 그녀들은 하늘의 스톤보이 무리를 뚫고 와즈다카의 오크 폭주족들을 다수 처단했죠. 그러나 와즈다카는 전속력으로 엔진을 올려 튀어나온 바위를 타고 말 그대로 날아올랐고 발톱이 발사되는 그의 전용 클라그레바 초파를 발사하여 메르시아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직후 와즈다카는 그녀가 가루가 될 때까지 바위와 잔해에 두들겨 박살냈고 결국 오크들이 마네임 협곡 일대를 점령하며 언제든 볼카누스 도시로 쏟아질 수 있게 되었죠. 한편 야릭 아래 모인 제국의 사령관들에게는 최악의 소식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행성의 헬스리치, 아케론, 타르타로스 등 다른 하이브들도 포위당하여 공격당하고 있었죠. 그나마 스페이스 울프의 개입으로 데드랜드 지역의 물과 프로메슘 공급선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결국 아마게돈이 살려면 서부 섹터와 그 너머로 뻗어나갈 아스트로페스 지원 요청이 필수였죠. 이에 야릭은 파루스 호리피카라 불리는 유물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아스트로페스의 두개골로 만들 유물로 사이킥 메시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죠. 야릭은 이것을 통해 강화된 아스트로페스 메시지를 보내어 지원군을 요청해야 한다 주장했고 모두가 동의하자 그는 일부 호위 병력만 대동하며 곧바로 아스트로페스 중계기로 향했죠. 한편 커미사르 그레이브스는 패배의 원인을 로크 장군에게 돌리며 그를 즉결 처형했습니다. 다음 총사령관은 크리그 연대의 냉철하고 계산적인 고문 원수가 임명되었지요. 한편 일부 호위와 함께 중계기에 도착한 야릭은 절망적인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의 전부가 사망해 있었습니다. 벽에는 피로 도망 불가라는 조잡한 글씨만이 써 있었죠. 겨우 몇 시간 전 오크 코만도들이 중계 첨탑에 잠입하여 내부의 인간들을 몰살하고 사라졌습니다. 야릭은 놈들이 아스트로페스와 중계기 기계까지 전부 파괴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죠. 다행스럽게도 보통 중계기가 하나인 다른 행성과 달리 아마게돈에는
아스트로패스 중계기가 4개나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근처의 데스마이어 하이브에 있었지만 문제는 이미 오크가 사방을 포위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에 야릭은 수십 전문가들의 도움 아래 데스마이어로 향하는 가장 효과적인 루트를 설계했고, 그레이브스는 가장 대담한 전차 지휘관들 및 기사와 타이탄들까지 포함된 돌파 부대를 편성했습니다. 수석 도그마타 프레이는 단순히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적의 주의를 분산시켜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이에 야릭의 군대가 징발되는 동안 그녀와 그레이브즈 및 고먼은 협곡의 와즈다카를 유인할 군대를 집결시켰죠. 작전에 참여하는 장교부터 병사들까지 모두는 지금 자신들만이 행성을 구원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릭의 고무적인 연설과 결단력 있는 지휘 아래 그들 모두는 승리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죠. 그리하여 야릭의 기갑부대가 출격을 준비하는 동안 커미사르 그레이브스의 밀리타룸 연합군, 상급 도그마타 프레이의 전투자매들이 공격 신호를 기다리며 곧 다가올 전투에 대비하였습니다. 곧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하이브의 성문이 열리고 강철의 물결이 쏟아졌습니다. 그레이브스가 개조된 센타우르 RSV 경계를 타고 장갑 선봉대를 이끌며 우크무리로 돌진했죠. 리만 러스와 야포가 사격을 토해내고 솟구치는 화염을 가르며 데스콥스와 아틸란 기병대가 돌격했습니다. 수많은 장갑차들이 오크가 점거한 진지와 참호선들로 카디안과 스틸리전 가드맨들을 토해냈습니다. 로갈돈 전차들이 참호선을 뚫고 나아가며 포탄과 탄막의 폭풍을 오크들에게 쏟아냈고, 고먼 원수의 데스라이더와 크리그 보병들이 오크 무리들을 짓밟으며 뒤를 따랐습니다. 새로운 오락거리를 발견한 오크 폭주족들이 그들에게 쏟아지자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크와 제국 측의 전차들이 충돌하며 수마일 밖에서도 보이는 불길과 매연이 치솟았죠. 결국 제국 측이 포위망을 뚫으며 일단 승리했지만 오크들은 곧 돌아올 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레이브스가 원하던 것으로 적들의 시선을 최대한 많이 끌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참호선을 재구축하고 사격 구덩이를 마련하고 야포포엘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곧 와즈다카가 이끄는 거대한 오크들의 물결이 협곡을 타고 홍수처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하이브 볼카누스 도시의 남동쪽 성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야릭이 직접 이끄는 기갑부대가 아마게돈 행성의 구원을 위해 출정하였지요. 야릭의 상징인 흑색 베인 블레이드, 오만의 요새와 레기오 메탈리카의 워하운드 타이탄 2기, 그리고 기계교와 밀리타룸의 각종 전차와 테린 및 포크슈라우드 가문 나이트들까지 포함된 강력한 군대였죠. 그들은 협곡에서의 전투에 이끌려 수가 줄어든 포위망을 뚫고 하이브 데스마이어로 향했습니다. 황무지는 너무나도 극심하게 오염되었기에 이들은 20개 차선을 합친 거대한 규모의 고속도로를 탔지요. 먼지 구름을 감출 수 없었기에 오크들이 나타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피드 프릭 오크 바이커와 배트레건들이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야릭의 호송대로 다가왔습니다. 테린 가문의 나이트들이 오크 차량들을 향해 돌진하여 그들을 박살내서 사방으로 흩어냈지만 곧 또 다른 오크 바이커들이 나타나 나이트와 전차들의 포격을 피하면서 호송대에 접근했습니다. 오크 어바이커들은 어느새 거리를 좁혀 호송대로 파고들어 전차 사이를 누비며 키메라와 센타우르 같은 장갑차들의 탱크버스터 폭탄을 부착하고는 터트린 후 이탈했습니다. 이에 야릭은 히포그리프와 같은 기동성이 비교적 빠른 장갑 차량들을 재배치하여 호송대 사이사이에 배치함으로써 기동성과 화력으로 오크 폭주족들을 처리하였지요. 하늘에서도 야릭의 발키리와 벌처 건쉽들이 지상 호송대를 노리는 오크 비행기들과 공중전을 펼쳤습니다. 간간히 데프콥타 무리가 낮게 비행하며 폭탄과 로켓을 투하하며 장갑차 몇 대를 불길 속에 파괴하였죠. 결국 고속도로에서의 전투는 더 단단하고 묵직한 제국 호송대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제국 측은 결국 우크 비행기들까지 몰아내며 계속 전진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밤이 저물 무렵 소수의 제국 정찰기가 경로상에 예상 못한 오크 요새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대의 스톰퍼들과 각종 오크 방어 무기들까지 갖춘 강력한 방어선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폭풍까지 다가오고 있었지만 야릭은 오해하거나 진군을 늦추는 건 모두 거부했습니다. 대신 가장 강력한 병력을 선두에 배치하여 요새를 정면으로 뚫고 나아가는 것을 택했죠. 곧
공격자들을 발견한 오크와 그리친들이 성벽 대포들로 헐레벌떡 달려갔습니다. 야릭의 지휘 아래 밀리타룸의 전차 나이트와 타이탄들이 선두에서 맹렬한 화력을 퍼부었지요. 워아운드 타이탄들의 강력한 화력을 토해내고 뒤따라 전차 포탄들이 성벽을 강타했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성문이 열리며 오크 워바이크와 버기, 배트웨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밀리타룸 전차병들이 황제께 기도와 맹세를 바치며 쏟아지는 적기계들을 맞이하려는 순간 상상 이상으로 거대한 재해 폭풍이 마침내 오크와 인간 모두를 휩쓸었습니다. 가드맨들은 야릭의 명령에 따라 키메라와 센타우르, 타우록스 같은 장갑차들의 탑승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오크들은 살인폭풍 속에 근육과 뼈만 남기며 산채로 갈려버렸죠. 워로드 타이탄만한 허리케인이 폭풍 속에서 전장을 가르며 차량을 휩쓸고 건물을 갈랐습니다. 와중에 요새의 녹색 감시탑에서 녹색 광선이 쏘아지며 워아운드 타이탄 하나를 산산조각냈죠. 폭풍의 어둠에 휩싸인 전장에서 방향 감각을 잃은 오크와 제국 측 차량 모두는 감각을 잃었습니다. 한 대 이상의 제국 전차가 요새벽의 정면으로 충돌하여 폭발했고 사방에서 폭발이 일어났지요. 불길에 휩싸인 폭풍이 사방으로 번개를 토해내며 오크와 인류 차량 전부를 태우고 예광탄과 광선, 미사일들이 휘몰아치는 어둠 속에서 쉴 새 없이 불길을 만들며 아수라장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와즈다카의 거대한 오크 무리는 그레이브즈의 방어군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오크 폭주족들 중에서도 와즈다카는 마치 미사일처럼 적의 심장부로 돌진했지요. 데스콥스와 아틸란 기병들이 오크 기마병인 스키오그 보이즈와 워바이크들과 충돌하며 죽음을 교환했고 바실리스크 및 전차들의 포격이 마치 비처럼 쏟아지며 수많은 오크 차량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레이브스의 주요 목표는 달성했고 이제 남은 건 오크들을 최대한 묶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몰려오는 오크들과 직접 맞서기 위해 병사들이 가득한 참호선에 뛰어들었죠. 수많은 오크들이 아군의 시체를 넘어 참호와 벙커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레이브스는 포효와 함성으로 가드맨들을 격려하며 볼트 피스톨과 검으로 오크들을 처단했죠. 동쪽에서는 상급 도구마타 프레이와 전투자매들이 계속해서 오크 물결을 격퇴했습니다. 화려한 엑소시스트 포격 전차들이 미사일들을 쏟아내고 자매들의 볼트건이 분노를 토해냈죠. 속죄의 모티파이어와 레펜티아 자매들이 열광적인 분노 아래 적들의 피로 속죄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오크들은 계속해서 전진했고 제국 측은 점차 포위되고 있었죠. 심지어 오크 코만도들의 기습으로 후방의 제국 사령부 벙커가 습격당하며 지휘관 대다수가 전사하고 고몬 원수만이 척탄병 경호대의 희생 덕분에 간신히 살아남자 그레이브스는 퇴각을 결정했습니다. 하이브 성벽의 대포들에서 토해내는 지원 포격 아래 소수의 병사들만이 장갑 차량과 전차들에 올라탔고 그나마도 추격하는 오크들을 피해 살아서 도시로 돌아온 자들은 처음의 8분의 1에 불과했지요. 와즈다카는 지금까지 좋은 기분으로 오만하게 튀어나온 휴미들을 짓밟아주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야릭의 호송대가 도시에서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자 휴미가 자신을 속였음을 깨닫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야릭이 가장 가까운 데스마이어로 갔을 것임을 깨닫고는 기쁨의 참포효를 질렀습니다. 직후 모든 스피드보스들을 모아 가장 거대한 오크 군대들을 이끌고 야릭 쪽으로 질주했습니다. 그 시간 베인블레이드와 워아운드 타이탄의 무자비한 화력이 오크 요새의 성문을 집중 타격하고 있었습니다. 스톰파들의 집중된 사격 아래 한 기의 워아운드 타이탄이 순교하고 말았지만 마침내 성문이 파괴되자 나머지 워아운드 타이탄이 오크 화력을 보이드 방어막으로 견뎌내면서 진입했고 타이탄의 플라즈마 블래스트건과 불칸 메가볼터로 전사한 동료의 복수를 이루고는 서둘러 떠났죠. 병력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이렇게 야릭의 호송대는 오크 요새를 넘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데스마이어 하이브가 보였고 첫 번째 성벽까지 도달할 수 있었지요. 데스마이어도 오크들의 포위 공격으로 불타고 있었지만 아직 함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침 인퀴지터 크로일이 이끌던 군대가 야릭을 돕기 위해 룰로스 세쿤다 터널에서 합류했지요. 그때 호송대 지휘 채널로 절망적인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잭구름 기둥이 터널 입구로 다가오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와즈다카 거치맥이 직접 이끄는 거대한 폭주족 무리였습니다.
야릭은 선봉대를 제외한 나머지 병력을 터널 초입에 배치하여 최대한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이후 도심에 들어가려 했으나 와즈다카가 이끄는 폭주족들이 전혀 예상 못한 방향에서 등장했지요. 와즈다카가 이끄는 폭주족들은 놀랍게도 가파른 성벽을 타고 내려오며 야릭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놈이 아무리 미쳤다고 해도 설마 성벽을 타버릴 줄은 몰랐던 제국 측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마지막 어라운드 타이탄을 시작으로 남은 생존자 전차들이 몸을 돌려 서둘러 오크 폭주족들을 조준했고 곧 성벽을 타고 내려오는 오크 폭주족들에게 무자비한 화력을 토해냈습니다. 특히 마지막 어라운드 타이탄은 거대한 볼트탄과 플라즈마 폭격으로 어바이크 다수를 폭사시켰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질주하던 와즈다카조차도 타이탄과의 정면 승부는 예상하지 못했죠. 어라운드 타이탄의 공격에 부하들 다수가 폭사하고 와즈다카 본인도 처음으로 낙상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브레이크로 빠르게 바이크를 돌린 그가 타이탄을 향해 다시 전속력으로 질주했죠. 타이탄의 화력은 와즈다카조차 절대로 상대하지 못할 터였지만 수일간의 치열한 전투로 타이탄의 방어막은 사라졌고 기계 자체도 파손이 많았습니다. 와즈다카는 타이탄이 조준조차 못할 정도로 현란하고 빠른 움직임으로 기동하며 엔진을 마지막으로 관절을 잘라버리면서 와즈다카는 두 번째 휴미 타이탄을 파괴하는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여담으로 와즈다카는 과거 스케일렉스 공성전에서 워로드 타이탄을 격파했습니다. 당시 그는 절벽에서 수직 낙하해서 워로드 타이탄의 방어막을 뚫고 콕핏을 정면으로 박살냈었죠. 어쨌든 와즈다카는 과도하게 흥분한 나머지 휴미 전차 일부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한껏 신나버린 그는 보잘것없는 휴미 장갑 차량들 대신 후방의 커다란 라이트들로 시선을 돌렸지요. 한편 궤도의 거대한 오크 기암 킬레카에서 아마게돈의 짐승 가즈쿨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와즈다카의 방심으로 탈출한 소수의 호송대 중에 검은 베인 블레이드가 있는 것을 발견했죠. 가즈쿨은 그것이 야릭의 탈 것임을 인지하고는 그를 어떻게 해버릴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야릭이 마린들을 부르려고 하고 있으며 놈들은 재미있는 적들이지만 결국 싸움을 망칠 것이라 생각했죠. 그렇다고 직접 내려가서 확실하게 죽여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상대라 생각했기에 대신 적당히 죽여서 그가 당장은 마린들을 못 부르게 만드는 정도로만 처리하기로 결정했지요. 그는 함선에 커스텀 슈퍼블라스타 궤도 폭격으로 베인 블레이드를 조준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앞에서 궤도 폭격이 야릭의 베인 블레이드를 파괴했지요. 인퀴지터 크로 1조차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야릭이 죽었습니다. 아마게돈의 영웅이 마지막 희망과 함께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호송대의 키메라 장갑차가 그들 앞에 멈춰섰고 놀라움과 기쁨의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야릭이 바로 그곳에 타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애초부터 가즈쿨과 오크들이 자신의 상징과도 같은 오만의 탑을 노릴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보잘것없는 전력인 키메라에 탑승하여 적들의 허를 찌른 것이었지요. 이후에도 일련의 치열한 전투가 펼쳐졌습니다. 도시는 전쟁으로 불타고 있었고 사방에서 오크들이 나타났죠. 야릭은 쉴 새 없이 격렬한 전투를 펼쳤고 거대한 오크 어보스의 머리통을 잘라버리기까지 했죠. 야릭이 하이브 최상층에 도착했을 즈음엔 인퀴지터 크루 1과 15명의 민병대 병사들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야릭은 중앙 지휘탑을 지나 아스트로페스 성소로 홀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스트로페스 합창단에게 파루스 호리피카를 전달했고 그들은 그것을 엄숙히 받아들였습니다. 합창단은 대가가 목숨이라는 걸 알면서도 의무를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워프로 전송하며 산화되었죠. 그렇게 야릭의 임무는 일단 끝났지만 아마게돈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곧 완전히 끝날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패배로 말이죠. 아마게돈 전역에서 오크 수송선이 끝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볼카누스 하이브는 매 순간마다 공격받고 이곳 데스마이어에서는 야릭의 지휘 아래 9개 구역 중 4곳만이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적도 정글에서는 남은 정화 부대가 실시간으로 풀어나는 오크들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고 아마게돈 세쿤두스의 하이브와 데드랜드, 불황무지까지 모든 곳에서 절망적인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가즈쿨이 마침내 직접 행성에 상륙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 멀리 우주에서는 더 많은 오크 함선들이 순간이동으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브 섹터 사령부는 결코 원하지 않았던 전략적 선언을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아마게돈이 함락되었습니다. 도시들이 무너집니다. 방금 전 하이브 아케론이 무너졌습니다. 도시의 마지막 순간 거대한 소행성이 쏟아지자 도시는 모든 대공화력을 동원하여 그것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로 소행성은 산산조각나는 대신 다수의 오크락과 착륙선들로 분리되었습니다. 결국 도시 전체로 오크들이 상륙했고 하이브 최상층에서는 가즈쿨이 직접 나타나 학살을 벌였습니다. 야릭이 경고한 대로 짐승은 인류의 방어 전략을 배우고 연마했습니다. 그는 가즈쿨의 무모한 반응을 유도하려고 조롱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놈은 이번에는 미끼를 물지 않았죠. 지금 그는 패배에 미쳐 울부짖고 주저앉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수주도 못 버틸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게돈은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남녀 장병이 그를 믿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늙고 부셔진 몸은 고통으로 타올랐지만 수많은 삶의 무게를 짊어진 의지는 뜨겁게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최후의 저항을 고무시키며 영혼의 용광로에 최후의 불길을 짜냈죠. 메시지가 외부의 누구에게라도 닿았기를 기도하며 그는 다시 연설하고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전략 홀로리스판에서 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또 다른 오크의 공격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들은 야릭이 잘 아는 비행운과 하강 궤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외감과 놀라움이 야릭을 휩쓸었습니다. 복스 송신기를 통해 강렬한 힘과 권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음 속에서 황제의 위대한 초인 전사들, 죽음의 천사의 목소리가 한 단어를 말했습니다. 임페라토르. There will be no evacuation. There will be no cowardice. There will be no defeat. This is our city. This is our world. Soldiers of Armageddon, Make ready. This world must hold. There can be no retreat. There can be no mercy. There can be no peace. There is only war. 자, 야릭의 귀한 설정 영상 편이었습니다. 여담인데 이번 스토리는 좀 의미가 좀 깊죠. 일단은 10번째 개정판, 현재의 개정판이죠. 10번째 개정판의 마지막 스토리 내러티브 캠페인 북이기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시작될 11번째 개정판의 어떤 시작 런칭 스토리가 될 이제 임페라토르로 이어지는 아마게돈 전쟁 서사를 이어주는 그런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야릭이 귀환했죠. 전설의 커미사르 야릭이 귀환한 스토리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여러모로 재밌는 편이었습니다. 왜 분량도 보면은 재미없는 것들은 뭐 돈 비싸게 주고 샀어도 사실 짜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33분에 달하는 분량으로 알 수 있겠지만은 스토리도 뭔가 스토리적으로도 나름 깊은 편이었습니다. 저도 뭐 좀 힘들긴 했지만은 재밌게 잘 읽고 이렇게 스토리 영상도 잘 만들었네요.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추천, 슈퍼 땡스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지!